아래는 싼 구간이에요. 이 하단 구간에서 사 모아간다면 물려도 살아나는 구간을 준다. 미국 금리 6.5% 후 증시 붕괴된다. 2023년이 최악의 경기 침체의 해가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주식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 현재 상황 그리고 2023년 증시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 이런 경기 침체 구간이 왔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정된 수순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신규 주택 착공 지수예요. 이 회색 구간이 바로 경기 침체 구간이죠. 경기 침체 전에는 이렇게 신규 주택 착공이 줄어드는 통계적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한창 줄기차게 오르다가 꺾였죠. 그 이후에 이렇게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 경기 침체 가능성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심각한 경기 침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경기 침체가 온 다음에는 반드시 이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긴축 완화의 과정이 온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경기 침체 해결하기 위한 경기 부양, 이걸로 인한 물가 상승, 또다시 금리 인상, 여기에 따른 자산시장 붕괴, 그리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고 도는 게 주식과 경제의 순환 원리예요. 그럼 우린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 우리는 이 직전 어딘가에 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증시는 이것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 선반영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좀 안정적인 지표가 있는데 고위험 채권 금리차,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데 고위험 채권의 금리와 국채 금리를 뺀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상황이 좋지 않다. 부도위험 기업들이 많아졌다. 코로나 급증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박스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나 굵직굵직한 이슈들 그때마다 이렇게 치솟았지만 현재는 안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업 상황이 일단 안정적이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고물가, 경기 침체 이런 상황들을 배제한다면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IT 버블 붕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구조적 위기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고물가, 물가가 지금 이슈인데 어쨌든 유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져주고 있습니다. 유가는 물가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물가가 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 물가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피크를 치고, 물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서비스업 임금 인플레가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를 찾고 있다. 물론 이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매물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은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일단은 하방으로 잡혔다는 거, 그리고 유가가 반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증시에도 한번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 초와 현재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도 S&P 500이 21%가 빠지고 나서 28% 이런 식으로 더블 딥이 왔었어요. 현재는 28% 하락, 비슷하죠. 이때는 연준에서 금리를 21.5%까지 올렸거든요. 이제 4%, 5%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금리 차이만 놓고 보자면은. 금리만 놓고 봤을 때 상황이 심각했지만 하락폭은 비슷하게 빠졌다. 제가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그 근거 중에 하나, 중간 선거가 있었죠. 실제 과거 이 중간 선거가 있던 해 증시는 대부분 반등을 했어요. 그 이전엔 조정이 왔다가 상승, 조정이 왔다 상승, 조정 왔다 상승, 조정 왔다가 상승.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10월 달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간 선거가 없던 해와 중간 선거가 있던 해, 연말에 이 상승률의 이 기울기, 가파름이 다르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올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내년이죠. 2023년 다음에 1, 2분기, 그러니까 2023년 1분기, 2분기 이때도 통계적으로는 중간선거 다음에 87% 확률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 상승폭으로 보자면 1분기에는 6.6%, 2분기에는 5.5%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수익을 봤다는 거죠. 이 통계만 놓고 본다면 내년 초에는 증시가 좋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거는 현재의 물가, 경기 침체를 배제한 통계죠. 일단 증시를 보기 전에 환율을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환율을 보니까 환율이 지금 이렇게 빠졌죠. 반등했다가 재차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물론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번 반등,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환율이 크게 빠져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줄지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증시가 조정 이후에 반등 랠리가 나올 가능성,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코스피 연봉을 가져왔는데 일단은 올해 말이 끝나고 이 연봉이 어디서 마무리될지 그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코스피에 장기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뾰족뾰족 삐져나오는 시점은 있지만 몸통은 반드시 이 위에서 마무리했다. 즉 연봉의 종가는 이 상승 추세를 훼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는 나왔을지언정. 그리고 올해 종가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에서 현재 코스피가 마감을 한다. 내년 시가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내년 연봉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던 다음에는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반등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시가가 시작한다면 한번 아래를 찍어주고 이렇게 양봉이 나올 가능성,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만큼의 여력, 조정이 온다면 바닥을 깨진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채널이 있죠. 위에 있는 채널과 아래 있는 채널입니다. 아래는 싼 구간이에요. 여기는 비싼 구간이죠. 코로나 때도 비싼 구간을 찍고 천정을 찍고 내려온 거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PBR이 0.9배가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실제 차트상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긴 즉슨 뭐냐면 이 하단 구간에서 사 모아간다면 물려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반드시 살아나는 구간을 준다. 반드시 한 번은 올라온다.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근데 이 추세가 유지된다는 건 뭐냐면 실적이거든요. 국내 시장,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망가지지 않고 우상향해 준다면 현재 추세대로 이 추세도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시는 곧 실적이기 때문에. S&P 500은 어떨까? 여기가 고점이었죠? 그리고 바닥을 찍고 50% 반등했다고 말씀드렸어요. 50%가 좀 안 되죠? 근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렇게 가도 3,700 초반까지 빠져도 전혀 이상이 없는, 무리가 없는 그런 조정이다. 이렇게 빠졌다 올라도 정상적인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를 다시 돌파해서 지지받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만약에 메이저라면 이렇게 휩소 저점을 살짝 깨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정까지 포함해서 이게 한 파동으로 갈지, 조정 파동이 이렇게 눌렸다 갈지, 이 눌림 정도에 따라서 향후 움직임이 결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더라도 정상적인 범주에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13일 화요일 그리고 15일 목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금리 인상 발표,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크게 움직일 거예요. 이게 주봉이니까 이 다음 주 주봉이죠.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할지 바로 이렇게 주봉이 올라갈지 이거는 모르지만 자연스럽고 예쁜 모습은 다음 주에 주봉이 이렇게 한번 빠져주는 거, 그랬다가 반등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의 상승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주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내놓은 23년 내년 코스피 예상 밴드인데 하단은 보통 2000 혹은 1950, 대략 1900에서 2000 정도고 상단은 굉장히 가지각색이에요. SK증권 2450부터 DB투자 2930까지 폭이 굉장히 넓죠. 이 얘기는 뭐냐면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증시를 예측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대로 따라서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느냐, 그리고 그대로 갔을 때 혹은 그대로 가지 않았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미리 정해져 있냐 없냐의 싸움인 거예요. 주가가 바로 이렇게 날아가든 저점이 갱신이 되든 내가 만약에 여기에 베팅을 한다면 이대로 가지 않았을 때, 이렇게 갔을 때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해놔야 돼요. 어디서 손절을 하고 어디서 다시 매수를 할지, 혹은 내가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가 그냥 상승을 하거나 눌림을 조금만 주고 상승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어디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될지, 이게 미리 지금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오늘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 불안하죠. 경기 침체는 거의 100% 온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거 유사 사례를 봤을 때 80년대 초반 혹은 2018년도 금리 인상기 15년, 18년 이때를 봤을 때 증시에 이미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언젠가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이 회복을 위해서 긴축 완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거는 경기 순환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23년 말, 내년 말이죠. 내년 말이나 24년 이때쯤부터는 금리를 조금씩 인하를 하거나 긴축을 완화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선행해서 증시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코스피 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모멘텀이 어쨌든 유지되고 있어요.
국내 상황이 아주 많이 안 좋아진다거나 기업 실적이 엄청나게 깎여 나간다던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보여드렸듯이 현재는 추세의 바닥 구간에 와 있다. PBR 0.9배 아래다. 그렇다는 얘기는 분할해서 사모아가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S&P 500도 평균 아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투자 전략. 내년 초가 됐든 현재가 됐던 한 차례의 조정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눌림을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향후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상승 랠리로 가기 위해서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눌림이 어디까지 가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가치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밸류에이션 평균 아래죠.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는 구간이 온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이런 시점이 되면은 기업들이, 죽는 기업들이 속출합니다. 박살이 나요. 잘 나가는 기업은 또 잘 나가요. 이렇게 실적 차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 나가는 종목들은 반등이 크게 오고, 죽어갈 종목은 반등이 오지 않고 오히려 빠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침체 속에서 실적 낼 기업 찾는 것, 좋은 기업 찾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 숙제다. 이런 기업을 찾으면 증시가 조금만 반등해도 크게 올라요. 증시가 S&P 500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28%가 하락이죠. 28% 손실인데 증시가 한 요만큼만 반등해도 끝까지 다 안 올라도 돼요. 좋은 기업을 사면은 한 요쯤만 와도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좋은 종목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것, 그게 하락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다. 현금이 없는 분들은 이거라도 해야 돼요. 현금이 있는 분이라면은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거의 99% 이상 경기 침체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침체 속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 독보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을 찾자는 거예요. 이거는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쉽게 가장 돈 벌 수 있는 방법, 좋은 기업을 찾는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